제 이름은 한미자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추어탕집을 시작한 게 33이었으니까 35년을 이 가게 하나만 붙들고 살았죠. 그 여자를 처음 본 날 저는 제 가게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웃는 얼굴로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거든요. 저는 35년 동안 사람 얼굴만 보고 장사해 온 사람입니다. 그해 봄 방송이 나갔어요. 지역 TV였지만 반응은 생각보다 컸어요. 35년 전통 추어탕집. 육수를 끓이는 데만 16시간. 된장은 장독에서 직접 숙성. 방송이 끝나자마자 예약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들 이도현이 카운터를 두드리면서 웃었죠. 엄마, 이번엔 줄 서겠는데요. 저는 행주를 들고 카운터를 닦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빛이 들어오면 그림자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방송이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며느리 서유진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주변에 경쟁 가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시장 조사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도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바로 받았어요.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프랜차이즈들이 자꾸 들어오더라고. 저는 국을 한 숟갈 떴어요. 뜨거운 국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디 가려고? 저쪽 골목에 매운탕집이 새로 생겼대요. 거기 한번 가봐요. 유진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 자연스러움을 속으로 조용히 집어넣었어요. 이도현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말없이 눈치를 받고 어른이 되고 나서는 중간에서 잘 풀면 된다는 사람이 됐어요. 아내가 시장조사 가요라고 하면 맞아, 좋은 생각이야가 먼저 나오는 사람. 어머니가 말이 없으면 엄마 원래 저래라고 넘기는 사람. 이도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믿음이 며느리한테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됐어요. 매운탕집은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을 새로 단장했는데 벽 모서리에 시멘트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간판은 새 것이었지만 건물 뼈대는 낡았어요. 저는 그 건물을 보면서 잠깐 걸음을 멈췄어요. 이 골목에 예전에 뭔가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 그냥 지나쳤어요. 그때는 아직 몰랐으니까요. 유진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에요, 어머니. 들어가 봐요. 문을 열었어요. 국물 냄새가 확 들어왔어요. 빨간 육수, 버섯, 생선 냄새. 손님이 절반쯤 차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주방 쪽에서 중년 여자가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손에 쥔 채로 그 여자의 눈이 우리 쪽으로 왔어요. 이도현을 스쳤고 저를 지나쳤고 유진에서 멈췄어요. 멈춘 게 아니라 박힌 것처럼 눈이 유진의 얼굴에서 한 곳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시선의 끝을 봤어요. 사장의 얼굴이 굳었다가 억지로 풀렸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3명이요.
이도현이 대답했어요. 창가 쪽으로 안내받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유진의 옆모습을 봤어요. 머리카락이 귀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저는 시선을 거뒀어요. 티내지 않고 음식이 나왔어요. 매운탕 냄비가 올라오고 불이 켜졌어요. 이도현이 국물을 한 숟갈 떴어요. 국물색이 진하네요. 어머니, 어때요? 저는 천천히 떠봤어요. 묵직했어요. 깊이가 있는 맛이었어요. 오래 끓였네.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유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메뉴판 사진, 가격표 사진, 창밖 사진.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록하는 손이었어요. 메모하는 손. 시장 조사치고는 너무 꼼꼼했어요. 반찬이 떨어질 때쯤 사장이 직접 나왔어요. 쟁반을 들고 사장이 한 발 물러났어요. 눈이 커졌어요. 너 뭐야? 숨을 고르더니 낮게 덧붙였어요. 여긴 왜 또 왔어?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인데요. 자연스러웠어요. 눈 하나 안 깜짝했어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이 코웃음을 한 번 쳤어요. 그래, 모른다고 해두지.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이도현이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 웃으면서 말을 잘랐어요. 저 아는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셨나 봐요. 너무 빨리 정리했어요. 이도현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국물을 떠서 마셨어요. 사장의 눈이 저한테 묻고 있었어요. 당신도 알고 있죠?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눈빛으로.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사장이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영수증을 내밀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한테만 들리게. 시간 나실 때 한 번만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도현이 말했어요. 국물은 괜찮던데요. 우리 가게랑 방향이 달라서 겹치진 않겠어요.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희는 구수한 맛이고 거기는 칼칼한 맛이잖아요. 저는 걸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도현이 한번 돌아봤어요. 엄마, 피곤해요? 아니. 집에 들어와서 손을 씻었어요. 수건으로 닦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저 사장은 유진을 알아봤어요. 사장의 시선이 유진의 귀 뒤에 멈췄어요. 딱 거기서. 그리고 착각이 아니라는 눈빛을 저한테 줬어요. 이건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었어요. 이건 뭔가가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매운탕집 윤복순. 사흘 뒤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제 찍던 그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혼자 카운터를 닫고 육수 냄비를 올렸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30년 된 수첩을 꺼내려고 육수 비율, 된장 숙성 주기, 거래처 연락처, 35년을 손으로 써온 기록. 그런데 서랍 안이 너무 깨끗했어요. 누군가 정리한 것처럼 서랍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빈 서랍을 내려다봤어요. 닫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수첩이 없어졌다는 건 누군가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그 수첩에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시장 조사, 핸드폰으로 찍던 손, 멈추지 않던 손. 저는 서랍을 닫았어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어요. 네, 매운탕집입니다. 저번에 갔던 사람인데요.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리고 윤복순 씨가 말했어요. 오세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앞치마를 입었어요. 육수를 한번 저었어요. 35년 된 냄새. 묵직하고 깊은 냄새. 이 냄새를 누군가 훔쳐가려 한다. 그 여자는 시장 조사를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제 가게를 윤복순 씨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운탕집 문을 열었더니 안쪽 테이블에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커피 2잔. 아무것도 더 없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은 채로 저를 봤어요.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의 눈이었어요. 제가 먼저 앉았어요. 어제 눈빛 봤어요. 제가 착각하는 거 아니죠? 윤복순 씨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착각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어요. 4년 전이었어요. 이 자리가 매운탕집이 되기 전 순대국집이었을 때 가게 이름은 복순내 순대국. 윤복순 씨가 혼자 20년을 운영한 가게였어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일 좀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이름이 뭐였어요? 윤복순 씨가 잠깐 멈췄어요. 김지수라고 했어요. 그게 가짜 이름이었다는 건 나중에 알았죠. 김지수는 성실했어요. 6시에 출근해서 육수 끓이는 것부터 배웠어요. 손님 응대도 잘했어요. 불평 한 번 없었어요. 윤복순 씨는 3개월쯤 지났을 때 재료 비율도 알려줬어요. 뼈 육수 끓이는 시간, 양념 배합, 고추 소스 비율. 20년 된 비율이었어요. 믿었으니까요. 그 애가 진짜로 배우러 온 줄 알았어요. 윤복순 씨가 커피잔을 내려다봤어요. 그 여자가 잠적한 건 어느 날 갑자기였어요. 연락도 없이 출근을 안 했어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2달 뒤 골목 입구에 프랜차이즈 순대국이 생겼어요. 간판이 컸어요. 자본이 들어간 가게였어요. 메뉴판을 봤을 때 윤복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대요. 육수 스타일, 소스 배합, 가격대까지 자기 가게 거였어요. 그 국물 냄새가 내 가게에서 맡던 냄새였대요.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단골들이 거기로 가더라고. 브랜드가 있으니까. 나는 개인 가게고 1년을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폐업했어요. 이 자리를 매운탕집으로 바꾼 거예요. 업종을 바꿔야 그나마 살 수 있었으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여자가 어제 온 사람이에요? 윤복순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머리 스타일이 달랐어요. 옷도 달랐고, 근데 귀 뒤 자국은 못 숨겨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 흰 얼룩. 처음 왔을 때부터 있었어요. 머리 묶으면 보이거든요. 그때도 항상 귀 뒤를 가리려고 머리를 묶어 올렸어요. 저는 속으로 숨을 한번 골랐어요. 4년 전에 순대국집, 지금은 제 추어탕집 같은 방식이에요. 취업, 신뢰, 기록,
잠적, 그리고 경쟁 가게. 이건 처음이 아니에요. 반복이에요. 혼자 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윤복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그 여자가 잠적하고 나서 식자재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 갱신을 안 했냐고.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제 가게 명의로 식자재 계약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청운식자재라고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업체가 프랜차이즈 납품을 해요. 납품 단가가 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수수료가 붙어 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가게를 넘기거나 운영을 맡기면 그 업체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 프랜차이즈가 들어온 동네가 한 군데가 아니었어요. 윤복순 씨가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놨어요. 이거 챙겨뒀어요. 그때 계약서 사본이에요.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열었어요. 계약서가 나왔어요. 청운식자재, 날짜, 가게 이름, 서명란, 담당자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박영철 팀장,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2번 읽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 느껴졌어요.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는데 손이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가게에 들어왔어요. 이도현이 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좀 돌아봤어. 얼굴이 왜 그래요? 더워서. 이도현이 한 번 더 봤어요. 말은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늘 그렇듯이.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육수를 저었어요. 손은 움직였는데 머릿속은 멈춰 있었어요. 수첩이 없어진 날짜, 유진이 가게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날, 방송이 나간 날, 순서가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유진이 일찍 들어갔어요. 피곤하다고 했어요. 이도현은 마감 정리를 했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베란다 쪽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유진의 방 창문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레시피 원본 확보는 됐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전화였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수첩은 확보했고요. 파일은 아직이에요. 외장하드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남자 목소리. 언제까지 가능해요? 조금만 더요. 장독 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숨도 고르게 쉬었어요. 이도현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오늘 고생했어요. 들어가요. 그래. 방에 들어와서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창문 너머 불빛을 봤어요. 원본, 파일, 외장하드, 장독. 저 여자는 이미 다음 단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남자 목소리, 팀장, 청운식자재, 박영철 팀장. 저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어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 했어요. 서두르면 져요. 다음 날 저는 윤복순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피해 보신 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는 분 있으면
연락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복순 씨가 잠깐 침묵했어요. 있어요. 저 말고도 있어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무거웠어요. 두 곳 더요. 저는 전화를 끊고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계약서를 펼쳤어요. 담당자 서명란, 도장, 박영철 팀장. 이 이름이 윤복순 씨 가게에도 있었어요. 두 곳 더 있다면 거기도 같은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건 한 사람의 범행이 아니에요. 조직이에요. 저는 계약서를 접었어요.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 안쪽 깊이 넣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저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이 계약서에 찍혀 있었어요. 박영철 팀장. 이건 한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부터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고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속은 달랐어요. 분노는 접었어요. 감정으로 움직이면 져요. 저는 이기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설계는 간단했어요. 미끼를 놓는 거예요. 저 여자가 원하는 게 뭔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레시피, 파일, 원본, 그리고 장독. 베란다 통화에서 장독 쪽에 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좋아요. 거기 있게 해주면 돼요. 먼저 이도현한테 말했어요. 아침 일찍 둘이 가게에 있을 때, 도현아, 나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이도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 가요? 그냥 기운이 없어. 나이가 나이니까. 이도현이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저는 먼저 말했어요. 가게 일, 유진이가 좀 더 맡아줬으면 해. 나는 레시피 정리나 해야겠어. 오래된 거 파일로 만들어둬야 나중에 너한테 넘겨줄 수 있잖아. 이도현이 잠깐 봤어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어딨어. 이제 생각해야 할 나이야. 이도현은 그날 저녁 유진이한테 말했겠죠. 저는 보지 않았어요.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유진이 달라졌어요. 가게 일을 더 적극적으로 챙겼어요. 발주도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고마운 척 웃었어요. 그래. 고맙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장독대 앞에서 유진이 보는 데서 오래 서 있었어요. 된장독을 쓰다듬었어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이 장독 밑에 진짜 비법이 있는데. 유진이 가까이 왔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손을 걷었어요. 아니야. 혼자 중얼거렸어.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날 밤 베란다 쪽에서 또 전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잘 됐어요. 이틀 뒤 저는 이도현을 불렀어요. 가게 문 닫고 나서 둘이 앉았어요. 도현아, 나 레시피 공식 등록하려고. 이도현이 고개를 들었어요. 등록이요? 35년 된 육수 비율이잖아. 파일로 만들어서 보호 처리해 두려고. 외장하드에 원본 파일 넣어두고 사무실 금고에 보관할 거야. 이도현이 잠깐 생각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근데 엄마, 갑자기 왜요? 저는 웃었어요. 갑자기가 어딨어.
오래 생각했어. 저는 일부러 그 말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시 했어요. 유진이 있는 자리에서 외장하드의 원본 파일 다 정리했어.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어뒀는데 특허 출원 끝나면 금고로 옮길 거야. 유진이 밥을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눈이 잠깐 움직였어요. 아주 잠깐. 저만 봤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사무실 CCTV를 확인했어요. 이도연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했어요. 사무실은 가게 안쪽에 붙어 있었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 하나, 서랍장, 금고, 그리고 벽 모서리에 작은 카메라. 2년 전에 달았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저도 잊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덫은 놓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흘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이도현이 오전 일찍 외출했어요. 거래처 미팅이 있었어요. 저는 가게에 있었어요. 유진은 사무실 쪽으로 갔어요. 뭔가 가지러 간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쯤 지났어요. 저는 가게 카운터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척 했어요. 유진이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저 오늘 좀 일찍 들어가도 될까요? 머리가 좀 아파서요. 그래, 들어가. 유진이 나가고 나서 저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외장하드가 있었어요. 제자리에 저는 CCTV 파일을 열었어요. 영상이 재생됐어요. 유진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는 바로 서랍을 열었어요. 외장하드를 꺼냈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복사 중 화면. 진행바가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멈췄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고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영상엔 소리가 없었어요. 통화하는 동안 유진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서랍을 다시 닫았어요. 표정이 보였어요. 저는 영상을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봤어요. 통화를 마치고 유진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외장하드를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도현이 들어온 건 오후 늦게였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가게 문을 닫고 나서 이도현이 의자에 앉으려는데 제가 말했어요. 도현아, 앉아봐. 이도현이 멈췄어요. 제 표정을 봤어요. 왜요, 엄마? 영상 하나 봐야 해. 노트북을 열었어요. CCTV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도현이 화면을 봤어요. 유진이 들어오는 장면, 서랍 여는 장면, 외장하드 꺼내는 장면, 노트북 연결 장면. 이도현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화면을 봤어요. 저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이도현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참. 그러다가 말했어요. 다시 틀어줘요. 저는 다시 틀었어요. 이도현이 또 봤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영상이 끝났어요. 이도현이 등받이에 기댔어요. 천장을 봤어요. 눈이 빨개졌어요.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눈이 빨개졌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이도현이 말했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매운탕집 갔을 때부터. 그때부터요? 응. 이도현이 눈을 감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덮었어요. 한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저는 봤어요. 그 모습을. 아들이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 대해 무너지는 것을, 신뢰가 부서지는 건 소리가 없어요. 그냥 얼굴이 무너져요. 손이 얼굴을 덮고 어깨가 내려가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도현이 손을 내렸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와 달랐어요. 뭔가 꺼진 눈이었어요. 그리고 차가워진 눈이었어요. 천천히 말했어요. 저 사람, 이제 제 아내 아니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엄마를 지켜준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지켜줬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이도현이 일어났어요.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덫은 이미 났어. 이제 기다리면 돼. 이도현이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저는 사무실 불을 껐어요. 문을 닫았어요. 어둠 속에서 외장하드가 서랍 안에 있었어요. 아직 거기 있었어요. 저 여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파일 복사가 실패했다는 걸, 외장하드 안에 진짜 파일이 없다는 걸, 진짜는 비워두고 겉모양만 같은 미끼 파일에 잠금 장치를 걸어뒀어요. 진짜는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걸. 영상 속에서 내 아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다리는 차례였어요. 그날 밤은 조용했어요. 이도현은 일찍 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가게에 혼자 남았어요. 육수 냄비 앞에 앉아서 불을 바라봤어요. 약불, 천천히 끓는 불, 서두르지 않아도 끓는 건 끓어요. 경찰에 연락한 건 그날 밤이었어요. 이도현과 함께 갔어요. CCTV 파일, 계약서 사본, 윤복순 씨 진술서, 피해 가게 두 곳 연락처 다 챙겨갔어요. 담당 형사가 파일을 넘겨받으면서 말했어요.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5년 장사한 사람입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사무실에 유진이 다시 올 때를 기다린다고. 이번엔 복사가 완료되는 걸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물었어요. 박 팀장도 잡을 수 있어요? 형사가 잠깐 봤어요. 현장에 나타나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타나게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이도현한테 말했어요. 유진한테 외장하드 파일 정리가 다 됐다고 해. 이번 주 안에 금고로 옮길 거라고. 이도현이 저를 봤어요. 말없이.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이도현이 유진한테 말했어요. 저는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달됐는지 알 필요 없었어요. 유진이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 이도현이 오전에 외출했어요. 저도 가게 일이 있다고 했어요.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겉으로는 저는 가게 뒷문 안쪽에 있었어요. 형사 2명이 골목 쪽에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사무실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서랍 여는 소리.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5분쯤 지났을 때 골목 쪽에서 차 한 대가 섰어요. 중년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 차림이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가게 쪽으로 왔어요.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일이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박 팀장이었어요. 형사들이 움직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조명이 켜졌어요. 유진이 노트북 앞에 있었어요. 복사 진행 중이었어요. 형사가 말했어요. 거기 멈추세요. 업무방해, 절도 미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팀장은 가게 문 앞에서 잡혔어요. 유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진이 저를 봤어요. 저도 유진을 봤어요. 한동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하나도 안 하기로 했어요. 오래 끓인 사람은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경찰서에서 나온 건 오후 늦게였어요. 이도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저도 한마디만 했어요. 가자. 집에 오는 길은 말이 없었어요. 이도현이 운전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봄이었어요. 가로수에 잎이 나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봤어요. 그런데 사흘 뒤였어요.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어요. 유진 측에서 올린 글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갑질에 시달렸다. 며느리를 범죄자로 몰았다. 가족을 이용한 덫이었다. 사진도 있었어요. 가게 사진. 저와 이도현 사진. 빠르게 퍼졌어요. 이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어떡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기다려. 저는 윤복순 씨한테 전화했어요. 영상 공개할 수 있어요? 윤복순 씨가 말했어요. 진작에 하려고 했어요. 영상이 올라간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CCTV 파일, 계약서 사본 사진, 윤복순 씨 육성 인터뷰, 피해 가게 두 곳 사장님들 증언, 그리고 청운식자재 박 팀장 체포 사실. 여론이 빠르게 뒤집혔어요. 댓글이 달렸어요. 이건 단순 가정사가 아니네. 조직 사기잖아. 피해 가게가 몇 개야. 35년 가게를 지킨 거잖아. 이틀 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왔어요. 처음엔 2명이었어요. 중년 여자 2명. 저한테 말했어요. 저도 당했어요. 다른 동네에서요. 같은 방식이었어요. 그 다음 날엔 3명이 더 왔어요. 그 다음 날엔 5명. 다들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취업, 신뢰, 잠적, 경쟁 가게, 폐업. 이도현이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말리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한 할머니가 이도현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 잘못 아니야. 일어나. 저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분들한테 말했어요. 제가 아는 법무사 연결해 드릴게요. 압류 절차,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릴게요. 윤복순 씨가 옆에 서 있었어요.
말없이 그냥 같이 서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가게를 3일 쉬었어요. 이도현이 말했어요. 엄마, 그냥 열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쉬어야 해. 다시 시작하려면 제대로 시작해야지. 3일째 되던 날 오전, 저는 새벽부터 나왔어요. 육수를 올렸어요. 16시간짜리. 뼈를 넣고, 된장을 풀고, 불을 맞췄어요. 약불. 천천히. 오후에 문을 열었어요. 무료 시식회라고 손으로 쓴 종이를 붙였어요. 윤복순 씨가 왔어요. 피해자 몇 분이 왔어요. 단골 손님들이 왔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왔어요. 육수를 떠서 드렸어요. 한 어르신이 한 숟갈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다. 저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행주를 들고 카운터를 닦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이 가게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오늘도 안 울기로 했어요. 이도현이 홀에서 서빙을 했어요. 웃지는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저녁이 됐어요. 손님들이 빠졌어요. 저는 가게 문을 닫으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테이블, 의자, 장독대, 카운터, 35년이 여기 있었어요. 누군가 가져가려 했어요. 못 가져갔어요. 이 가게는 제 장사가 아니에요. 제 삶이에요. 오래 끓인 육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날 내 가게는 다시 살아났고 나는 지켜냈어요.